네, 저는 주질의에서 5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당시 영등포 서장이었던 김찬수 증인에게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밤에 백혜룡 경정과 통화한 사실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당시 통화에서 수사 브리핑을 연기해라라고 지시하신 바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당시 통화에서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그리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하거나 이런 유사한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사실 무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실 무근이라고 한다면 지금 백경정이 그동안 언론과 또 지난번 해당하니 전체 회의에 와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또 위증을 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진술이 완벽하게 배치가 되는데 김찬수 증인의 말대로 백경정이 그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면 좀 이렇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오늘처럼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은 말을 누군가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억울하죠. 억울하고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되묻거나 뭐 항의를 하거나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이겠죠. 네. 그 MBC에 보도된 백혜룡 경정과 김찬수 증인의 통화 녹취입니다. 당시 통화에서 백경정은 서장님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 심각하다고 말해서 상황을 처음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예, 네. 뉴스에 봤습니다. 근데 이 증인이 통상 대통령실을 의미하는 용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라고 되묻는 것이 아니라 서울청에 보고하면서 그래도 수사는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로 태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대화는 용산에 관한 두 사람 사이에서의 공통 정보가 이미 공유되고 인지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그거에 좀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에 답변을 해주세요.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어떻게 사실 무근일 수가 있죠? 본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아까 저의 첫 번째 앞에서의 질문에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 답변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저게 첫 전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서장님 왜 저렇게 용산이라는 말하면서 해서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런 의아스러운 반응이 있었고 말씀하신데도 왜 그런 말씀하시냐고 되묻는 적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저때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 녹취록이 제가 MBC 보도를 보다 보면 10월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백혜룡 경정과의 질문에서 이따가 추가적으로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용산 언급은 없었지만 증인의 말이 맞다고 하면 브리핑 연기는 지시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용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브리핑 연기를 스스로 결정하신 겁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네. 그렇게 왜 그렇게 한다고 설명하셨습니까? 백경정에게? 백경정에게 현재 시점에서 브리핑이 좀 부적절하고 시기적으로도 조금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은 야당에게 도움될 일 있냐라는 맥락의 이야기들과 동일한 취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백혜룡 과장이 그 저에게 보고한 시점은 당일 19시 33분 카톡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19시 38분 연이어서 서장님 9월 22일 세관 압수수색은 브리핑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 어느 지휘관이 브리핑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합니까? 뻔히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더군다나 당시에는 본청 국수본에도 보고도 되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8월 말에 본인이 직접 마약수사 전담팀 구성을 지시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9월 초에는 서울청장과 경찰청장 등의 상부에게 영등포서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문자 보고도 하셨어요. 맞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브리핑 준비 상황도 알고 계셨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이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 개인이 결정해서 저는 이것은 좀 더욱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9월 18일 당시에 김광호 서울청장이 영등포서 직원 일부랑 비공개 오찬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찬 전후로 김광호 증인이 증인에게 해당 사건을 언급하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지시한 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경찰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가 없이 오직 본인의 판단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는 현재 증언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한 겁니다. 네, 그 부분 제가 나중에 더 확인할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백혜룡 증인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MBC가 보도한 10월 30일 김찬수 증인과의 통화 녹취 본위원에게도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통화 녹취 말씀입니까? 네, MBC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네. 네, 그럼 오늘 제출하도록 오전 중으로 제출 좀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신문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일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동포갑 최현일 의원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과 핵심은 단순 명료합니다. 대량의 마약이 입국 심사와 세관을 버젓이 통과해 국내로 반입 유통이 되어 적발됐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세관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첫째, 경찰청장에게 수사 성과를 직보하고 칭찬까지 받았던 김찬수 영동포 경찰서장이 돌연 용산을 언급하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습니다. 둘째, 서울경찰청은 세관 내용을 빼라며 보도자료 수정을 지시하고 브리핑을 연기하고 사건 이첩까지 지시했습니다. 셋째, 지휘 권한도 없는 조병로 경무관이 수사 담당자에게 세관을 언급하며 압력을 넣었습니다. 넷째, 관세청은 수사 담당자를 직접 찾아오고 수차례 전화까지 하면서 브리핑과 보도자료 방향을 바꾸려 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하는 경찰의 형사사법 절차가 심각하게 훼손된 겁니다. 명백한 수사 예합이고 그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김찬수 행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작년에 영동포 경찰서장으로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계셨습니까? 7월 말부터 6개월 계셨죠? 그렇습니다. 보통 1년 정도 근무하고 보통 이제 이전하는데 6개월 만에 또 대통령실에 가셨어요? 의원님, 저는 지방서장도 6개월만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과거에 박근혜 정권 말기 2017년도에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에 근무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2번이나 근무했네요. 이번이 두 번째. 그러니까 남들은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청와대와 대통령실에 2번이나 있었는데 공무원으로서는 이례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권력의 핵심, 대통령 핵심 측근의 생각과 의중,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의 메커니즘을 어느 누구보다 잘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핵심 인사들과도 긴밀한 소통, 친분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 비서관실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치안비서관실 그런 역할인가요?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에서 파견 나갔으니까 경찰에서 취합된 정보, 현안, 수사 상황을 넘겨받아서 정무수석과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업무 아닌가요? 의원님, 제 업무하고 무관한 업무입니다. 네. 아마 경찰청과 대통령실과의 중간 연락책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아까 그 용해인 의원께서 질의를 했듯이 작년 영동포 경찰서장으로서 마약 수사를 독려하고 홍보하고 윗선에 보고하고 칭찬까지 받다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돌변해서 본인 관할의 최대 성과인 마약 수사를 방해하고 겁박하고 급기야 브리핑을 연기한 이유가 뭡니까 대체? 의원님, 전혀 사실 무근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증인은 작년에 영동포 경찰서장 당시에 관할 부서에서 마약 수사 큰 성과를 내니까 8월 26일에 수사팀 확대를 지시하고 9월 11일에 김봉식 서울청 수사부장과 9월 13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수사 사항을 상세하게 문자로 보고했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조직 총책 및 조직원 검거 진행. 지난 1월 27일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공항 입국 단계에서 무사 통과한 정황 확인, 관련 수사 병행 맞죠? 맞습니다. 예. 그때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주 훌륭하다고 극찬하면서 성과를 대내적으로 알리라고 격려하는 답장까지 보냈습니다. 그때 증인은 상당히 고무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상황 보고를 한 걸 알고 있는데 누구에게 보고를 했나요?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 2번이나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이제 근무할 정도로 정무적 감각이 좋고 또 본인이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가장 큰 마약 수사 성과를 냈는데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최대 관심사인 마약 수사 현안이고 당연히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또 본인의 성과로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경찰서장 개인이 대통령실에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지금 경찰서장 6개월 만에 또 대통령실로 옮길 정도로 대통령실과 친분도 있고 그쪽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누구나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원님, 제가 좀 대묻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용산이랄지 대통령실에 외압이랄지 부탁을 받았다면 소위 말해서 저 브리핑 연기 지시뿐만 아니라 모든 걸 깔끔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오히려 영등포의 당시 저기- 형사 입과장을 발령시키고 저기- 압수수색도 못하게 하고 저기-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수사를 독려하고 홍보하고 수사의 치적을 본인이 스스로 내세우다가 9월 20일 날 일정이 갑자기 입장이 바뀝니다. 그날 9월 20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국회 앞에서 큰 집회가 있었죠. 맞습니다. 네, 그때 노란 봉투법 관련 금속 노조 집회. 수천 명의 인원이 국회 앞에서 1박 2일로 노숙 집회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국회 경비대에서 현장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8시 45분에 7시 33분에 보도자료를 보내라. 백현웅 경정에게. 그리고 45분에 브리핑 취소할 수 없냐. 그리고 9시 3분에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브리핑 연기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브리핑은 22일에서 10월 초로 연기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시금 말씀드리면 네. 대통령실과 전혀 무관한 얘기고요. 제가 판단하건대 당시 백혜룡 과장의 결정은 수사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았고 본청에도 보고되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저 증인 백현웅 경정님 잠깐 나와주세요. 지금 저 김찬수 서장이 계속 그걸 부인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어땠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 연루 마약 사건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김찬수 소장입니다.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9월 11일 날 세관 연루 사실이 나왔을 때 저에게 구체적으로 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걸 보고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사부장한테 서울청 수사부장에게 먼저 문자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청장에게 문자 보고하고 구체적으로 보고하겠다 이렇게 했고 9월 13일에는 경찰청장님까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 본인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맞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김찬수 서장은 전담팀을 배신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꾸리라고 지시했고 본인이 모든 명령을 하달했고 제가 그 명령을 받아서 현장에 수행을 했는데 조직원들을 배신하고 제 등에 칼을 꼽은 사람입니다. 예. 지금 존경하는 정동만 의원님께서 이 마약 수사 외압 관련 청문회를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맹탕 청문회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시는데요. 이 출발은 대한민국 국가 국민들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 내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백경정에게 야당이 이런 외압에 대한 억울함을 가한 거라든가 외압을 가한 바가 없어요. 내부에서 자 제가 발언 중입니다. 저도 좀 발언합시다. 아니 위원장의 책임까지 운운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는 자
의원님들, 자 정동만 의원님, 자, 이광희 의원님, 정동만 의원님, 사회자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계속 사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사회자가 합당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정동만 의원님의 발언도 충분히 존중하면서 듣고 있고 다른 의원님에게도 충분히 이 발언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자로서 정동만 의원님께서 사회자에게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는 겁니다. 이 청문회의 시작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현장의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를 우리가 보았고 전 국민들의 의혹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에도 윤석열 정부에도 이 마약 수사 외압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당은 여당대로 접근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경영에 있어서 우리 또 국회 운영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마치 위원장이 독단으로 결정했습니까? 국민들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충분히 본인들의 의사에 합당한 이야기를 하시고 야당은 야당대로 이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에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존중해 주시고 저도 이 회의를 이 정쟁으로 번지는 것보다는 진실 규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오늘 청문회 하면서 이렇게 답답한 게 이 당연히 국민적 의혹이 있는 곳에 청문회를 안 하는 게 문제죠. 당연히 의혹이 있으면 여야가 논의를 해서 청문회라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이 청문회를 한 해 만에 정치적인 오히려 반대하는 게 굉장히 정치적인 것 같습니다. 국회는 당연히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그리고 서로 간의 주장이 다르면 청문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의 정당한 절차이고 그리고 뭔 책임 뭐 위원장님이 책임지고 뭐 야당 의원들이 책임을 집니까? 그런 말씀들은 좀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출발을 한 게 우리 백혜령 과장께서는 정말 아마 이 혁혁한 성과를 내고 아마 그 수사팀은 굉장한 이제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큰 성과 내면 이거 승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좌천이 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급자가 나와 주십시오. 상급자가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압력으로 느끼는 건 당연한 절차인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공을 세웠는데 왜 좌천이 됐습니까? 브리핑을 해서 좌천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뭐 상급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좌천을 시켰습니까? 그리고 이 혁혁한 공을 세운 당사자는 지금 좌천이 되고 있고 마치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최근 보면 몰아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 또 백혜령 증인께도 좀 한번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최초 예정된 수사 결과 브리핑은 9월 22일이었죠. 네, 소장님 김찬수 소장님과 예. 의논을 해서 22일 날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10월로 미뤄진 이유는 당시 서장이었던 김산수 총경, 즉 9월 20일 날 지시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9월 20일 날 몇 시경에 지시를 했습니까? 기억하시기로. 네, 전화가 두 번 왔는데 예. 밤 8시 45분하고 9시 조금 넘어서 전화가 밤 왔습니다. 8시 넘어서 9시 예. 경에 다음 날 브리핑이 아니고 이틀 후에 있을 브리핑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22일 날 브리핑 되는 건 알고 있었죠. 그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결정. 의논에서 당연히 결정한 거죠. 그때
브리핑을 미루자고 지금 김찬수 승인도 브리핑을 미루라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산을 언급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지금 일관되게 용산을 언급한 적이 없다. 지금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뭐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정확히 통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서울청장께서 9월 18일 날 찾아오시고 나서 그때도 국회 쪽에 집회 시위가 많아서 한참 바빴고요. 예, 20일 날 그게 어떤 네, 통화 9월 내용만- 19일 날도 국회에 나가 계셨고 소장님이 예. 9월 20일도 국회에 나가 계셔서 제가 뵐 수가 없는데 그 이전에 소장님하고는 이 브리핑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의논을 했고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인천공항에 조용히 가가지고 현장을 한번 검증 한번 해보겠다. 그 부분까지 약속이 됐던 터였어요. 근데 8시 20일 날 8시 45분에 전화 와서 브리핑 할 거냐고 갑자기 물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기자들하고 약속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9시 조금 넘어서 전화가 오셨고 제가 그 브리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을 하니까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때는 김찬수 소장님이 저를 애틋하게 생각해서 충고하는 말이었어요. 저하고 같이 그 마약 사건을 진행해 왔고 백혜룡 과장의 공이 아니고요. 수사팀의 공입니다. 그 수사팀을 누가 꾸렸습니까? 김찬수 소장이 꾸렸습니다. 저는 그 김찬수 소장의 명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한 사람이고요. 김찬수 소장과 저와 수사팀의 공이지 저의 공이 아닙니다. 그 공을 배신하려면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용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말씀을 들어보면 당일날 두 차례 전화 8시 45분경 9시 넘어서 전화가 왔는데 45분경이 아니고 9시 경 통화에서는 이 용산에서 이 사건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9시경 통화에서요. 두 번을 통화를 했는데 9시경 통화에서 김찬수 승인 9월 20일 밤 백혜령 경정의 용산 언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3번 통화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9시 33분 카톡 보고 받고 38분에 문자 보고를 받고 39분에 제가 검토 후에 피드백 하겠다는 전화를 했던 것 같고요. 20시 45분에 두 번째 통화를 하고 한 40여 초 21시 3분에 네, 20시 30분에 용산 언급 안 했다. 전혀 안 했습니다. 방금 김찬수 승인은 언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백혜령 증인 이 김찬수 승인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뜬금없이 이 사건 수사하다가 용산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게 일반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상 그것도 밤중에 전화해서요? 그렇죠. 다른 이야기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특히 상관 이야기하면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용산이나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아주 특이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억을 못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저는 믿음이 가는 게 진술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됩니다.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신뢰가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안 했다, 받았다, 용산 이야기를 했다. 두 분의 의견이 갈라집니다. 둘 중에 한 분은 위증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위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밝혀질 것이고 혹독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면서 그 22일 날 브리핑을 할 것을 이미 다 예상하고 계획하고 보고를 했다고 그랬죠. 소장님하고 하나하나 다 의논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김찬수 소장님이 현장에 나와서 수사 지휘를 하던 때입니다. 예. 제가 명동에 나가가지고 현장 검증할 때도 소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설명 드리고 그리고 브리핑 끝나고 영장 집행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인천공항에 가서 우리가 사정을 모르니까 가서 네. 확인해 보겠다. 조용히 그러니까 조용히 갔다 오겠다. 네. 그것까지 다 소장님과 의논이 된 겁니다. 22일 날 연기를 하고 그런 것은 굉장히 의외의 일인데요. 발을 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자, 다음 신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확인차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찬수 증인, 네, 그 22일 날 브리핑 계획을 취소하라 내지는 연기하라 이 말씀하시면서 이 논거를 아직
준비가 불충분하니 내지는 압수수색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에도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증인 백경정 증인께서는 사전에 이 브리핑 계획을 협의해서 준비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아마 이야기를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고심했었고요. 당시 언론사 통해 간사 자, 통해서 고심만 했고 그 의견을 20일 날 전화를 통해서 이 지시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브리핑 준비하는 백경정에게 상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19시 그런 우려를 그렇습니다. 보도자료 초안을 보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건 아니다는 걸 확신을 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강호 청장 좀 앞으로 좀 나오세요. 사소한 밤약속도 보아지고온과 이 좀 상황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른데요. 지금 정인께서는 9월 18일 날 영등포서를 방문하신 거죠. 네네. 그런데 방문 약속은 언제 영등포서가 아니고 그 식사 장소 뭐 삿포로입니까? 삿포로라는 네. 그 점심 장소로 바로 네, 갔습니다. 네, 네. 예, 예. 그 약속은 언제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9월 8일입니다. 9월 8일이요. 예, 예.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 자리에서 그래도 기억이 날 건데 9월 18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격려의 말씀하셨는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벌써 뭐 1년이 다 돼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늘 일선에 가면은 현장 치안과 시민 치안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했고 네. 경찰서 간부들은 현장의 직원들을 위해서 뛰는 스텝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 있었고 영등포는 아까도 좋습니다. 나왔지만은 좋습니다. 치안이 많기 때문에 제가 네. 격려 이야기를 많이 영등포서로부터 그 마약수 사건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죠? 그 전에 9월 11일 날 김찬수 서장으로부터 카톡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세청이 관련돼 있다 아니 이 소위 말해 세관과 관련돼 있다 하는 그 증언도 있다 이런 보고도 받으셨죠? 그거는 김찬수 서장의 카톡 보고상에 한 줄로 세관을 무사 통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보겠다. 그 상황을 인지하고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그 해당된 그 문제가 그렇게 아주 작은 문제였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이게 뭐 이 세관 관련이라든지 세관 관련 그 한 줄만 있었고 아니 마약 수사에 대한 성과를 해당 경찰서가 내고 네. 있고 그런데 지금 청장께서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일반적인 말만 하고 돌아오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찬수 서장의 이야기 그 11일 카톡 보고가 있었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일선서에서 수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했다면 칭찬을 했을 겁니다. 충분히 잘한- 기억하고 가셨겠죠. 칭찬을 잘한 하러 사건이라고. 가셨겠죠. 그런데 지금 청장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모르고 간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니, 이 왜냐하면은- 약속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서울청의 이창근 경무과장이 이 약속을 통보한 날짜가 9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수사 또 관세청 관련 내용까지 다 파악되고 약속이 통보된 날짜가 9월 14일이에요. 아니 위원장님 제가 9월 8일 날 약속 잡은 거는 제 카톡에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9월 8일 날 그러면 김창수 그 서장- 자료를 좀 제출을 네, 해 그렇게 주시고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그 중요한 시점에 청장이 현장 일선 경찰서를 방문했던 것 평상시에도 그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청장이 현장을 방문했던 것. 그런데 청장은 그 방문은 그 시기에 그 중요한 문제를 아직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경정께서는 이상한 분위기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는 안 하고 이태원 이야기 하셨어요. 아니 위원장님 이게 8일 날 약속을 잡았고 저는
그 8일 날 8일 날이 제가 약속을 잡았다 손치더라도 11일이 있었고 14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자, 나머지 문제는 그- 의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더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 8일 카톡 내용은 저에게 따로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요, 의사 진행 예. 자, 제가 확인차 이 진행을 했으니까 그대로 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충분히 다음은 자, 진행. 자, 발언 기회 다 드리겠습니다. 자. 자, 유도 질문이요. 지금 자료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저에게 제출된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사회자는 그러면 사회만 봐야 합니까? 지금 사회자로서 진행 과정에서 지금 질의의 진위 여부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사회자로서 최소한의 발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만하세요. 자, 김종양. 자, 국민의힘 좀 깽판 놀려보는 거예요? 자, 의원님들. 자, 의원님들. 자, 발언권 얻고 하세요. 자, 민주당 이광희 의원님, 발언 중지해 주세요. 자, 조은 의원님, 발언권 얻고 이야기해 주세요. 자, 발언권 얻고 주세요. 김종양 의원님, 더 이상 자, 제가 발언하게 된 계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 전 청장께서 9월 8일을 언급하셨기에 9월 14일 날 전달된 카톡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서울 본청에서 이 영등포서에 전달된 카톡방에 9월 14일 날 비공식 행사입니다. 시간 엄수주시고 보완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자의 카톡이 서울청의 경무과장으로부터 이 영등포서에 전달된 카톡방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확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도 못하는 사회자가 무슨 사회자입니까? 이 의사진행을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거기에 최소한 절제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회자에게 위원장에게 계속 타박을 하신다면 이 회의를 깽판 노자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혜룡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면 질의가 계속 번갈아 되더라도 거기서 계시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PPT 봐주시면요, 김찬수 서장의 입장이 변합니다. 증인석에 앉아 있는 김찬수 서장은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김찬수 서장은 김봉식 지금 청장이죠. 윤희근 청장들에게 성과를 보고하다가 갑자기 9월 20일 날 백혜룡 증인에게 브리핑 연기를 지시합니다.
다음 PPT 한번 봐주시면요.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보여주신 내용인데 김봉식 증인도 대단히 수고 많다, 잘했다, 잘 마무리해라. 윤희근 증인도 잘했다, 훌륭하다, 세심하게 챙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찬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윤희근 청장 등에게 보고한 건 일종의 자랑하려고, 수사 성과를 자랑하려고 보고하신 거 맞죠?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겠죠. 아닙니다. 당시에 잠깐 좀- 제가 질의를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랑하려고 보고했을 때는 백혜룡 증인을 포함한 수사팀이 잘했다, 마약 수사 잘했으니까 이걸 봐주세요라고 하는 취지가 더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본청장인 경찰청장한테까지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영등포서가 잘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9월 20일 날 백혜룡 증인에게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합니다. 백혜룡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브리핑과 관련해서 김찬수 증인과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게 맞죠? 브리핑뿐만 아니고 모든 수사 과정을 경찰서장님과 예, 의논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 9월 20일 이전까지 브리핑에 대해서 또는 수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김찬수 증인이 단 한 번이라도 증인에게, 백혜룡 증인에게 잘못되었다, 아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갖는 겁니다. 수사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에게도 보고하고 직속상관에게도 보고했던 내용을 갑자기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브리핑 준비까지 부하 직원과 다 맞췄던 거를 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백혜룡 증인께 묻겠습니다. 김찬수 증인이 9월 20일 날 용산 이야기를 한 게 맞죠? 분명합니다. 김찬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용산 증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아니오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까? 자, 그럼 두 사람 중에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자가 범인입니다. 맞습니까? 김찬수 증인?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이런 상황이면 누구를 의심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하기 위해서 청장에게 보고까지 하고 브리핑 계획이나 수사 내용을 공감하고 설명하고 같이 논의했던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은 당연히 백혜룡 증인의 진술이 맞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백혜룡 증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백혜룡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당시에 김찬수 소장이 백혜룡 증인에게 용산을 언급하면서 전화한 날짜와 시간이 9시가 넘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9시 한 3분쯤 되는 걸로 제가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증인께서 영등포소 과장으로 계실 때 김찬수 서장이 과장에게 밤 9시에 전화하는 길이 흔한 일입니까? 그때 밤에 전화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런 겁니다. 갑자기 계속 자료오던 수사를 밤 9시에 전화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많은 국민들은 여기에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상급자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하급자는 분명히 용산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온전히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급자인 김찬수 증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청문회를 보면 국민들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고 누가 책임을 면탈하고자 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은 남재현 증인께 묻겠습니다. 다음 PPT 봐주시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0월 20일 날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자, 마약과의 전쟁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남재현 증인께 묻겠는데요. 영등포소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다음 PPT 넘겨주시면 국정상황실은 2024년 6월까지 일체의 보고도 받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요구 자료 내용이 정보 보고 자료를 정보 보고 자료도 정보 보고라는 게 다 포괄되는 거죠. 정보 보고 자료는 따로 받은 건 없습니다. 예, 그럼 다른 자료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23년 11월 달에 KBS 언론 보도에 대한 진상 보고 자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올해 7월 달에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자, 2건 정도 받았습니다. 이 다음 PPT를 봐주십시오. 요게 방금 남재현 증인께서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앞전 PPT 봐주십시오. 우선 2023년 7월부터
부터 영등포소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상황실에서 보고를 못 받았다라는 것은 저는 상황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혜룡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수사가 역대급 수사 결과라고 들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압수수색하고 발견해낸 거 맞죠? 압수 양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경찰 최대 수사입니다. 좋습니다. 자, 남재현 증인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서 마약 범죄를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수사 실적을 올렸는데 국정상황실에서 아무런 보고를 못 받았다. 특히 정보 보고도 못 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자료를 보내드리냐고 하면요. 이 두 자료가, 이 자료와 다음 PPT 자료가 시차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낸 자료가 이 자료인데요. 제게는 보고를 안 받았다고 했다가 또 예컨대 언론 보도와 관련돼서 내부 보고는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남재현 증인? 앞에 요구 자료 내용은 정보 보고 자료를 요구를 하셨고요. 뒤에 내용은 보고사항 일체를 얘기했습니다. 정보 보고 자료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남재현 증인 정보 파트에서 오래 일하셨습니까? 아니면 전공 분야가 어디십니까? 저는 정보 파트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습니다. 자, 정보 보고라는 건 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정상황실에서 근무를 저보다 오래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상황실 치안팀이 정보 보고를 받는다는 이런 내용을 포괄하지 않는다는 게 국회 행정안전위를 무시하고 위증을 하는 겁니다. 자료 두 개가 틀리잖아요. 하나는 보고를 받았다, 하나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 어떻게 요거- 맞는 겁니까? 요구 자료 주신 내용에 충실하게 답변 드린 겁니다. 발장난하지 마세요. 정보 보고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정보 보고 자료는 없다 말씀드렸고요. 기타 자료 보고 달라고 다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숨김없이 다 자료 제출한 겁니다. 거짓말에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없습니다. 통상 정보 보고 자료라고 하면 경찰청 정보국에서 생산돼서 보고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정보 보고 자료라고 하면 경찰청 정보국이 취합하는 치안 상황 보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정 상황 실정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그대로 확인하고 이야기하세요. 그 치안 사항 보고서에 없었습니다. 없는 게 말이 되냐라고 앞전에 지적했잖아요. 역대 경찰에서 최고의 수사 실적을 올렸는데 그게 보고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게 문제죠. 그렇다면. 경찰청에서 보고하지 않은 사항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예, 자,